눈에 띄는 섹터는 철강주하고 화학 섹터가 상당히 눈에 좀 띄었어요. 사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 수익성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2분기에는 또 삼성전자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땠어요? 시장 객장 분위기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수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좀 보여주었는데 우리 시장이 어제 조정이 나왔었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특히 개인분들은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많은 개별 종목들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아마 어제 오늘 조금 힘든 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나온 뉴스 파월 의장의 이런저런 얘기 코멘트들 보면서 별다른 거 없네. 뭐 그냥 이제까지 하던 얘기 아니야? 뭐 이 정도로. 그래서 네. 그냥 조용히 그냥 뭐 어쨌든 불안해하던 요소는 사라졌으니까 괜찮겠구나 생각했는데 좀 시장이 흔들렸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볼 때는 딱히 시장이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찾지는 못하겠거든요. 물론 시장에서는 조정이 나오면 여러 이유를 가져다 붙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유들, 시장에서 언급되는 얘기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 이런 부분들을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때마침 이제 수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살짝 머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머지 시장에서의 급격한 투자 심리 악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조정을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그게 이제 어제의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근데 이 부분도 시장을 100% 좀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개장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급격하게 시장에 좀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FOMC, 즉 금리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이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 해석이 안 될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어요. 그렇죠. 5월 3일인가요?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급격한 매물 부담을 좀 받으면서 좀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또 여기에도 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공매도라는 제도를 상당히 좀 싫어하시고 굉장히 악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공매도를 제기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공매도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는 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겠다라고 하지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미 공매도를 재개한 선진국들의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공매도로 인한 경계감이 좀 있어서 시장이 밀린다? 그리고 공매도가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되면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의는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딱히 시장에 대해서 하락하는 이유를 대봐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지금은 뚜렷한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 투심이 좀 살짝 이렇게 차분해진, 가라앉은 느낌.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고점 3,200선을 넘어가다 보니까 그 매물적인 압박들,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소화되는 과정이 좀 급격하게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소화가 되면 또 올라가기에는 또 편합니다. 네. 이렇게 꾸역꾸역 매물 다 가지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조금 수급적인 부분은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좀 부담감을 좀 덜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도 있었는데, 좀 주목할 만한 코멘트들이 있을까요? 지금 중국에 대한 언급이 일단 가장 궁금하죠. 예. 일단 기후 정상 회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미국은 탄소 제로로 간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정말 확고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또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뜨리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을 이렇게 완전히 적대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지위는 놓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뭐 이미 시장에 대부분 다 알려진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내용들이 시장에서 파급력이 있으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친환경 관련 종목들, 그렇죠.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센 모습을,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됐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부분 뭐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재료고 특별하게 그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뭐죠? 또 1조 달러인가요? 그 가정 뭐 살리겠다. 이제 재정 부양책, 추가 네네네. 재정 부양책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시장도 잠깐 뭐 이렇게 상승 전환됐던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예, 그 다음에 다시 빠진 거 보면은 약발이 그렇게 먹히질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전반적인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현재로서는 큰 어떤 악재 요소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매크로적인으로 봤을 경우에 뭐 경제지표상이라든지 시장의 위험 신호가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것은 보여지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시장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주로 보는 이제 지표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금리 추이라든지, 그리고 정크본드의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보는데 그런 쪽에서는 전혀 위험 리스크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경우에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여타 주변국들의 증시 반응이 지극히 평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 시장만 유달리 어제랑 오늘이나 좀 빠졌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셨 부분이 좀 컸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드는 데에는 지금 SKIT 공모 청약에 전부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데, 수급적인 공백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SKIT 같은 경우에 어제랑 오늘이나 이제 청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오면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81조? 증거금이 81조가 몰렸다라고 하더라고요. 81조. 예, 역대급 증거금이거든요. 지난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60조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 청약 증거금은 몰렸기 때문에, 지금 공모주 시장의 신기록은 지금 SKIT가 지금 다 써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제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SKIT 청약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아니, 내 주변 사람들도 보면 다 핸드폰이 띠링띠링 울리더라고. 막 증권사하고 뭐 이렇게, 응? 지인들한테서 연락 오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 청약 어떻게 하는 걸 물어보길래, 왜 갑자기 주식에 관심이 없던 친구가 물어보니까, 이럴 정도 인기가 좀 높았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SKIT가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빠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수급적인 공백이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그 힘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에서만 휘둘렸던 시장에서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세력이 굉장히 좀 강해진 시장인데, 매수 공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투자 자금을 좀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좀 청약금을 좀 증거금을 내다 보니까 내가 뭐 밀리면 사야지라고 했던 종목들이 실제로 밀렸는데 예수금이 없는 거죠. 저쪽에 이제 청약 증거금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 매수에 대한 공백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SKIT 청약을 위해서 주식을 팔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주식을 팔았을 때 그걸 현금화 시키는 데는 이틀이라는 그렇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뭐 어제 오늘 청약이 있는데 어제 뭐 주식 팔았다 해가지고 어제 오늘 동안 뭐 그 돈을 가지고 청약을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주식을 팔아서까지 청약 증거금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청약 증거금 쪽으로 쏠린 자금들이 꽤 크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공백은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사후 약방문 같은 거죠. 우리가 일단 왜 이럴까 원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그러지 않을까, 저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제 다 끄집어서 생각해 보는 건데, 어쨌건 결론은 일단 시장이 좀 약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내일은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그 다음에 월요일 공매도
시행되는 그날은 또 어떻게 변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관심사인데 심리적인 요소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요소가 큰 것 같아요. 일단 그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배터리주가 좀 강했죠. LG화학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뭐 SKIT 영향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제 눈에 띄는 섹터는 철강주하고 화학 섹터가 상당히 눈에 좀 띄었어요. 일단은 백신 보급과 함께 실물 경기가 좀 회복이 좀 빨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감이 점점 강해진다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철강 화학 업종의 강세를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실제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 ISM 제조업 지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경제 회복의 수치를 뛰어넘어서 거의 최근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37년 내 최고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호황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좋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 경기 민감주들, 소재 업체들, 산업재들한테는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철강주들 몫이나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큰 형님들 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쪽에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그리고 현대 BNG 스틸, 뭐 동양철강, 휴스틸 같은 조금 중소형주들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흘러가면서 철강주들이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제도 그랬어요, 사실. 어제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도 섹터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흐름이 그러면 이런 기대감이 하나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차후에 그 새로운 주도주로 화학이냐 철강이냐 조선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배터리가 나오진 않을까? 왜냐면 관심이 또 쏠렸으니까 이러한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배터리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면서 LG화학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삼성 SDI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싸움도 이제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한국 업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을 얘기를 할 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얘기를 하죠. 뭐 빠졌을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거죠. 빠졌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올라갈 때는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 동안의 뭐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큰 산업적인 변화를 보고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앞으로 2년, 3년간의 이 내연기관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100년 만의 변화는 지금 처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터리도 이제 결국은 그 자동차의 하나의 부품이니까 이 아무래도 전방 산업인 이 자동차가 좀 더 좋아졌을 때 이 배터리도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려감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완성차 업체들에서 지금 반도체를 지금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2분기부터 생산에 대한 차질이 생길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의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도 있겠지만 이 2차 전지를 사용하는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사용량이 기존 내연기관보다 적게는 뭐 30배에서 많게는 100배 가까이도 이렇게 많이 쓰인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해질 것이고 그러면 제때 자동차를 못 만들어낼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단에서의 그런 부족 현상들은 앞으로 적체되어 있던 이런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들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NXP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공장이 지금 정상화되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캐파 증설에 대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은
제가 볼 때는 2분기가 절정이지 않을까. 그러면 2분기를 지나가고 나면부터 3분기, 4분기를 흘러가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더 이렇게 좀 해소가 되면서 우려감은 이제 우려일뿐으로 끝나고 기대감으로 다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뭐냐면 그 주가는 좀 미리 사전에 반영하잖아요. 뭐 네. 6개월을 반영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끝이 어느 정도 보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아, 정말 그게 딱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부터일까? 아니면, 아, 그냥 그런 전망이 나와 있을 때부터일까? 전망이 나오면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뉴스가 이미 나오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 한 박자 늦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글쎄요, 뭐 완성차 업체들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일 것 같은데, 저는 2분기 정도면 충분히 주가 바닥은 나온다. 그러면 2분기라고 하면 지금 이제 4월달 거의 다 지나갔고 5월달, 6월달 2달 정도 남았잖아요. 2달 동안 저는 주가의 바닥은 확인이 가능하고 3분기, 4분기부터는 점차 이렇게 회복하는 그림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 자동차 섹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좀 답답할 거예요. 고민이 현대 상당히 관련주들. 깊으실 거고, 왜냐면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제일 크거든요. 주식을 그렇죠. 하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갈 때 그때가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큰데, 아마 글쎄요,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쪽의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비중이 그쪽 많이 실으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은 가장 클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철강주라든가 조선주 쫙 올라가니까 그러게요. 이거 보면은 거기는 막 돈 버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내 거는 그냥 자꾸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초조하니까 여기서 사실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종목을 또 매도를 하고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 쪽으로 이제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왜냐면 삼성전자 역시도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봤듯이 실적이 뭐 나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는 오히려 그 실적 추정치가 1분기보다 더 높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 어느 분이 댓글창에도 그렇게 올려주셨지만은 전문가분들 가운데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전부 수익성이 좋은 고급 차종 이쪽으로 다 올라가게 되니까 맞아요. 좀 그동안 잘 안 팔리거나 수익성이 낮은 것들은 맞아요. 뒤로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성 개선이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 얘기도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반도체라는 게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부족하니까, 뭐 예를 들자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아반떼라든지 소나타급을 이렇게 계속 생산하기보다는 좀 수익성이 높은 뭐 그랜저나 제네시스급을 좀 더 만들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포스코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물론 월봉으로 보면은 또 아직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시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철강주라든지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질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러면 내일 당장 사야 되느냐?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좋은 거라고 다 알고 있고 주가도 그만큼 뛰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아무리 좋은 주식도 분명히 눌려주는 구간이 있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또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또 안 보게 돼요, 이게. 하지만 이제 화학주라든지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제가 화학하고 철강업종이 좀 산업재 쪽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쪽 섹터가 공급 부족이 굉장히 좀 심각해요. 지금 이쪽 섹터 역시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제 시계열을 조금 길게 좀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주 침체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좀 살아나려는 움직임에서 또 유럽의 재정위기가 또 터졌어요.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좀 잠잠했다라고 생각했더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쪽 산업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모두 다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10년 동안
의미 있는 투자를 한 적이 없는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계속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책적 효과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앞서 우리가 뭐 미국에서의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대규모적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한 게 아마 대공황 이후에 처음일 거예요.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도 지금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좀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런 이제 G2의 이런 정책적 기조가 지금의 산업적 섹터를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갖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는 단순하게 무역 분쟁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패권을 잡기 위한 패권 전쟁으로 우리가 다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자국 내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뭐 솔직히 말했잖아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리에서 중국이 우리를 기다려줄 것 같냐 그러면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즉 자국 내 시장 파일을 절대적으로 키워내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축통화의 달러의 발언권을 가진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을, 그러니까 자국 내 시장을 계속 좀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 역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인프라 투자에 계속적으로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G2 국가에서 이 재정 정책이 대규모,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 소재 산업재 섹터에서는 좋은 그림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쪽 섹터에서는 우상향하는 기조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내일 당장 그러면 포스코를 살 것이냐, 현대자동차를 살 것이냐, 그러기보다는 좋은 거 공부를 잘 해보시고 진짜 좋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기다렸다가 또 시장에서 눌려주는 구간에서는 이쪽 섹터에서는 또 일부분은 좀 담아둘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억하셔야 될 게, 작년에 배터리니 뭐니 뭐 바이오니 해가지고 막 폭등했을 때, 그쵸. 그때 포스코니 철강주들은 그냥 안 봤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소홀했잖아요. 좀. 그때 가지고 계셨던 참으셨던 분들이 이제 그렇죠. 인내의 열매를 얻으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색깔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또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들이 또 쉬는 구간에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가 또 그 당시에 또 시장을 리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버리고 그러면 뭐 포스코하고 뭐 LG화학을 다 살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역시도 충분히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고 실적 역시도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라는 거죠.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참 진짜 그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뭐죠?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네. 왜냐면 이제 지금 배터리 지원 사업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차 관련 기업들은 그 엄청난 수혜잖아요. 그렇죠. 네. 수혜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죠? 네네. 네. 1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뭐 매출액은 65조 3,885억 원, 그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프리미엄 TV 같은 이제 가전제품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얻어낸 실적인데요. 실적 자체만 놓고 온다라고 하면 이미 잠정 실적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나빴다는 점. 기본적으로 디램 쪽이라든지 낸드 쪽은 좀 괜찮았는데 파운드리라든지 비메모리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좀 악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텍사스주에서 한파가 좀 덮치면서 오스틴 공장이 이제 셧다운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모습 1분기 실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는 했습니다. 오스틴 공장은 완전히 정상화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메모리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 악화는 제가 볼 때는 일회성으로 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1분기는 다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눈은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2분기는 1분기와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의 실적을 견인했던 모바일 사업부 같은 모바일 쪽의 실적은 조금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반도체 쪽,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기본적으로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현물가는 좀 올라왔고, 이제 고정거래 가격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숫자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 수익성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 고정거래 가격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쪽 수익성은 1분기보다 더 정말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 쪽 2분기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컨센서스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조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1분기 때도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가 어떻게 됐죠? 계속 좀 올라왔잖아요. 발표 때까지. 2분기 실적도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10조 원이지만 2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잠정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아마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2분기에는 또 삼성전자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 발표된 게 여기 삼성전자 주주가 작년 말에 230만이라고 그랬나요? 몇만? 200만 명이 넘어간다고. 넘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주인데, 이 삼성전자의 그 주가 등락에 정말 그 울고 웃는 분들이 쫙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그룹주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끝났어요. 어떤 그렇죠, 거냐면 상속세. 상속세와 관련된 이슈가 또 끝났는데, 삼성전자의 우리가 또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상속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의 그런 상속세 문제가 일단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2분기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삼성전자는 정말 애증에 정말 많은 분들, 그만큼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달려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정말 느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투자의 역사가 좀 짧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진짜 2년, 3년, 그리고 길게는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해가지고 동반 성장하는 그림을 가져가면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글쎄요, 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본인은 투자를 하신대요. 자기는 장기 투자를 선호하신대요. 물어보면 3개월 정도 보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6개월 정도 보유하시고, 사실 3개월과 6개월 안에 그 기업이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식이라는 것을, 한국 투자자분들이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를 가면 그게 투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좀 경향이 좀 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를 좀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건 정말 장기 투자, 인내가 필요한 투자인데, 그 삼성전자를 사고 다른 주식처럼 이렇게 빠른 급등락을 그렇죠. 이렇게 기대하시는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답답한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삼성전자는 내가 큰 그림에서 어떠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오늘 사서 좀 트레이딩을 좀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종목을 사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좋죠. 네. 하여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댓글 하나 올리셨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관심이 있다. 관심 있는 것 같다는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관심이죠. 있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있어서 계속 삼성전자 얘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장을 얘기할 때는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워낙 시가총액이 크니까요. 네. 근데 하여튼 삼성전자는 이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빠지건 오르건 그냥 한 3개월 분기에 한 번씩 보든가, 아니면 정말 1년에 몇 번 이렇게 나눠서 보는 정도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충분히 매력적인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죠. 네. 근데 어쨌든 계속 흘러내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주주도 좀 그 나뉘어질 것 같아요. 과거에 정말 장기 투자 오랫동안 보유하신 주주들은 작년에 5만 원, 6만 원대에서 지금 그쵸. 8만 원대 올라와 있잖아. 아직 그쵸. 괜찮은 거야. 이건데 지금 올 1월 달에 9만 원대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답답한 거죠. 예? 나 9만 원대 들어왔는데 이거 10만 전자, 12만 전자 되는 줄 알고 왔는데 8만 원,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시 6만 원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불안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줍줍 전략이 먹히는 때라고 보세요? 지금은 주축을 하셔야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 원대도? 그렇죠. 주식은 뭐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그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삼성전자는 지금 분명히 싼 구간에 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걸 언제 올라갈 것이냐 그 타이밍의 문제인 거지 밸류에이션 상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게 분명히 하기 때문에 저는 빠질 때마다 기회가 되실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삼성전자 뭐 200만 명이 넘는 우리 한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니까 잘 되기를 빌어야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분창 센터장하고 그 현대차증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는 파운드리에서의 실적 이것이 얼만큼 반전이 되주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밸류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거. 그렇죠.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변곡점이 언제일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냥 단지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야, 영업이익이 얼마 이거 보지 마시고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매출이 얼마가 늘었는지, 시장 적자가 얼마로 줄었는지. 시장 점유율이 TSMC와의 격차가 얼마큼 줄어드는지 그 부분에 삼성전자의 키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은 약간 그 부분에서 이제 오스틴 공장이 셧다운이 되면서 조금 미스가 났어요. 거기가 파운드리 공장이니까. 그렇죠. 예. 2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 잘 점검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OTT 업계 진출을 예고했다. 이러면 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한국에? 볼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OTT 업체 우리 상장한 기업은 없죠? 상장한 기업은 없지만 보유하고 있는 그러네요. 제가 그럼. 여쭤보셔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직접적으로 상장한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최대 주주고 하니까 직접 상장한 주식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 시장에 상륙을 한다라고 하는데 마블 좋아하세요? 마블 컨텐츠? 아니 뭐 그냥 어쩔 때 이렇게 보면은 재밌기는 한데 막 개인적으로 저는 매니아는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매우 좋아하거든요. 마블 컨텐츠를. 네. 이게 그 마블 컨텐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시장에 이제 상륙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마블 쪽에 매니아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디즈니의 핵심 콘텐츠는 아무래도 마블 콘텐츠거든요. 이게 마블 시리즈 중에 이제 드라마 버전도 있거든요. 드라마 버전이 있는데 완다 비전 시리즈 같은 이제 드라마 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가 되었었고 3월에는 이제 팔콘의 윈터 솔저가 이제 공개가 됐었죠. 그 이제 세 번째 드라마인 로키가 오늘 6월에 지금 공개될 예정인데요. 마블 시리즈는 이제 한국에서도 매니아층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할 때도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좀 제작을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한국 배우 역시도 마블 영화에서 간간히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마동석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새롭게 출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배우들도 이제 간간히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로키 반영을 앞두고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한국을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디즈니 플러스가 처음에 출시를 할 때 이게 넷플릭스의 자사 콘텐츠를 중단한 바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계속 제공했던 콘텐츠를 중단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국내 OTT 회사인 웨이브에 제공했던 그 디즈니의 콘텐츠를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5월은 무슨 달이죠? 5월은 어린이날. 그렇죠. 어린이다.
어린이의 날 5월 5일. 그렇죠.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서 디즈니 플러스를 론칭한다는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조만간 디즈니 플러스 한국 진출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관련 업체들 몇 개 시장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업체들이 있는데 뭐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거는 NEW. 기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미. 뭐 한 30분 전에 기사가 된 것 같은데, NEW가 지금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를 맺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U는 아니고, U의 이제 관계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튜디오 U인가요? 뭐 그쪽 회사가 좀, 계약을 맺었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LG U 플러스 역시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와 그러니까 제휴를 맺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SK텔레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국내 OTT 회사인 웨이브의 최대 주주이고 웨이브에 지금 대단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KT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LG 플러스가 당연히 뭐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 맺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LG 플러스가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LG 플러스의 셋톱박스를 또 제공하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 회사 가온미디어라고 있는데 가온미디어 역시도 상당히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LG U 플러스와 관계가 깊은 가온미디어까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OTT 분야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막 확산되고 있는 그 섹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그 하여튼 그 종목이라든가 관련된 어떤 그 관계되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것도 디즈니라는 또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주말 앞둔 내일 공매도를 바로 하루 전 그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 분위기를. 오늘 오전장에서 막 개장하고 1시간 정도 급격하게 또 시장이 밀려 내려와서 어제 좀 많이 빠졌고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우려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내일장이 열렸을 때 또 오늘처럼 이렇게 또 매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이 빠진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글쎄요. 저는 공매도가 재개됐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그러면 충격이 있을까? 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증권사 레포트를 본다라고 하면 이 공매도와 관련된 그 공매도에 타겟이 될 종목들 추려서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 공매도를 너무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미 타겟을 미리 선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무튼 뭐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우려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라고 했을 때 너무 공포보다는 이거를 기회로 좀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를 지금 쫓아 추격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좀 빠지거나 아니면 지금 좀 인기는 없어도 가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갈 거냐. 그렇죠. 네. 예. 하여튼 뭐 방송 보시는 분들 그 개인의 어떤 스타일에 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니까 잘 판단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